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날이네요. 2021년. 아직 저는 보름달을 보지 못했어요. 초저녁에 들어와서 밥하고 아이 서울 보내느라고 막 짐 싸느라고 이제 겨우 책상에 앉았습니다. 2021년의 보름달은 아이를 대전역에 데려다 주면서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먼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관의 변증법, 재범무화, 법륜 스님께서 바로 연기를 현대자연과학의 성과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110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학의 성과를 보면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알갱이는 쿼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소립자까지는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질량을 가진 물질적 알갱이라 말할 수 있지만 쿼크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만을 보면 보통의 입자들과는 매우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학이라는 글자를 생각해보자. 학은 하나의 글자이지만 학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 즉 히읗, 아, 기억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할 수 없다. 쿼크도 이와 같다. 쿼크 자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몇 개의 쿼크가 결합하면 물질의 최소 단위인 소립자를 구성한다. 마치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적 위치에 서 있는 셈이다. 따라서 쿼크는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존재도 그렇잖아요. 오늘 가족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지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확인했을 때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느낌? 어찌 보면 이 쿼크도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관 구조를 이루지 못한 쿼크는 반쿼크와 부딪혀 소멸된다. 우주 진화의 초기 단계에 반쿼크와 부딪히지 않고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에 의해 소립자로 조합된 쿼크들만이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주에서 나타나는 재물리 현상의 근원이다. 만일 쿼크 역시 물질이라면 다시 그 근본을 추구해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쿼크와 비물질이라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도달했다. 곧 비물질에서 쿼크로, 이 쿼크에서 물질계의 출발인 소립자로 나오는 과정이 자연계의 근본인 것이다. 무와 유의 중간을 두부 자르듯 구분해서 끊어낼 수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자석의 N극과 S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극과 S극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N극과 S극의 경계를 구분할 수는 없다. 직접 실험해 봐도 좋다. 자석 한 개를 둘로 자르면 두 개의 자석이 생기는 것이지 N극과 S극의 덩어리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육안으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시 세계의 물질 현상을 통해 고립된 단독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시세계로 들어가 보자. 이미 지금 미시세계에서 고립된 단독자는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집콕이 일반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혼족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서로 격리되어 있어야지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는다. 이 말도 너무나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단독자는 존재할 수 없다. 키에르케고르도 이야기했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고독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병을 통해서 이렇게 단절과 그리고 고립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통제를 그대로 수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는 전염병이 아닌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고립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만나야 되고, 예전에 이 농촌 중심의 공동체 생활에서의 그러한 나눔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물론 이 현대 과학기술 문명과도 밸런스를 좀 맞춰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한 그 노력도 절대로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전체 모습도 한눈으로 그려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지구를 상상해 보는 일이야 말할 나위도 없으리라. 물론 요즘은 정밀한 지도도 나와 있고, 우주선에서 촬영한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도 VTR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하다. 이것은 벌써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구글맵만 틀으면 뭐든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진 매우 넓고 큰 세계이기는 하지만,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돌고 있는 행성 중의 하나이다. 다른 이 행성의 위성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성과 위성을 모두 합해서 태양계라고 한다. 이 태양계는 9개의 행성과 수많은 소행성, 그리고 그 행성이 거느리고 있는 16개의 위성, 헨리 해성과 같은 수천 개의 해성, 그리고 무수히 많은 유성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소행성만 해도 2천여 개이고, 위성은 총 42개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3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발견된 천체들이 또 더 많겠죠.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네요. 이 행성 중에는 지구에 비해서 뜨거운 곳, 추운 곳, 1년의 길이가 긴 곳, 짧은 곳, 하루의 길이가 긴 곳, 짧은 곳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나사에서 발사한 무인 우주선 보이저 2호가 현재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과 천왕성에 이어 지난 89년 8월 12년간의 긴 항해 끝에 태양계의 종착역인 해왕성을 탐사하고 마침내 태양계 외곽을 영원히 벗어난 대모험이 있었다. 앨런 머스크에 의해서 우주 왕복 그 로켓 실험이 성공하기도 했죠. 이 30년 동안 사실 기술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이러한 기술력의 발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죠. 이 앨런 머스크는 한 번만 가는 우주선이 아니라 왕복해서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의 꿈을 일반화, 보편화시키자라는 상상을 했고, 그걸 실질적으로 실현을 했던 것이죠. 달에 사람이 가서 산다고 해도 그곳은 지구의 일부분이며, 다른 행성을 탐사한다 해도 그곳은 태양계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데 이 태양계 밖에는 수많은 다른 태양이 있다. 이 태양들을 통칭해서 별이라고 한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은 대부분 수성, 금성 등 몇 개의 행성을 제외하고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다. 그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행성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관측의 대상에서 빠진다. 이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세계를 은하계라 한다. 우리의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양은 볼록 렌즈와 같다. 지름이 10만 광년.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나 되고, 두께는 1만 5천 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형태이다. 이 속에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은하핵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처럼 돌고 있다.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는 이 은하계를 지구에서 본 횡단면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의 태양은 그 주변부에 위치한다. 그럼 이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인가? 아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이 대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고 한다. 각 은하는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수많은 별들의 모임임에는 틀림없다.
이 수많은 은하의 모임을 은하단이라 하며 이 은하단은 전 우주 내에 약 1000억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적 우주관과 자연과학적 우주관을 비교하면 그 기본축이 비슷하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간계라 할 때 그것은 지구가 있는 태양계이며 33천으로 이루어진 석가모니불의 사바세계는 같은 은하계이며 10만억 세계 지나서 있는 극락세계는 다른 은하계임을 알 수 있다. 경전에 나타나는 10만억이라는 숫자가 가상의 숫자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10의 13승이다. 그런데 이 소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수는 10의 11승이며 대우주 안의 별의 수는 약 10의 22승이나 된다.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행성은 항성을 중심으로 항성은 은하핵을 중심으로 은하는 대우주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운동한다. 거시적으로 관찰하면 항성은 행성을 거느리고 은하는 항성을 거느리고 대우주는 은하를 거느리고 있어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또 미시적으로 관찰하면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고 원자는 소립자로 구성되고 소립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한소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와 같이 어느 하나도 독립된 실체가 없이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삼라만상의 진실한 모습은 일미진중함시방이며 일즉일체 다즉일이다. 세계는 펼치면 이 우주 허공으로도 감당치 못하며 좁히면 한 티클 속에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는다는 이 진리를 현대의 자연과학은 명쾌하게 확대되는 것일 따름이다. 좁쌀 하나 속으로 아니면 겨자씨 하나 속으로 세계가 다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요즘에는 핸드폰 속에 온 세상이 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 내일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추석이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곧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